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6년 7월 교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두 오셨나요? 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6년 7월 교사 교육은 5호 수업 이해와 실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의 실제와 이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호 수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호, 2호, 3호, 4호 수업을 하시면서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의 정체성과 교육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고 그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서 있어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은 왜 그림 읽기가 문해력으로 이어질까? 왜 명화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우는 거지?에 대한 질문을 뭐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 유아 발달 학자들의 이론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카드뉴스 주제인데요. 저희 카페에 그 카드뉴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수업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림 읽기가 문해력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유아 발달학자 이론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6학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많이 익숙한 네, 유아 학자들이에요. 발달 학자들인데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이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 수업에 있어서 그림을 읽는 것이 문해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이론적 배경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학자입니다. 에일리 아이스너인데요. 예술학자입니다. 교육학자인데요. 이분은 예술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 연구에 따르면은 아이들은 그림을 관찰하고 비교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오래 바라보는 아이는 글도 오래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이 읽기의 시작이 되고 문해력은 의미를 발견하는 힘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힘이 더 중요하고 관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학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두이인데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경험하면서 배우기.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배움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경험을 돌아보고 나누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데요. 어, 아이들은 설명을 통해 보다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림을 보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친구와 나누면서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문해력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으로 두이는 경험을 정말 중요시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어휘 활동이 있죠. 어휘도 보면 아이들의 경험을 위해서 동화 활동도 읽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학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고츠키인데요. 아이들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대화와 상호작용은 생각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학자입니다. 문해력과 연결해 보면 아이들의 생각은 머릿속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미고스키는 교사의 발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림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바로 아이들의 언어력과 사고력을 함께 성장시키는 중요한 문해력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학자인데요. 말라구치 혹시 아시나요? 네, 레지오 에밀리아의 창시자이시죠. 이분은 그림, 말, 글
만들기 등 모두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00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세상과 나눈다는 내용으로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한 만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더 깊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말, 만들기 등 다양한 100가지나 있다고 하죠. 이런 아이들이 생각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 소중한 언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 해득 이전의 문해력이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국한되어 있지 않고 소중한 언어 교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루너입니다. 브루너는 이야기로 의미 만드는 활동, 이야기 활동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만들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속 이야기를 상상하는 경험이 읽기와 쓰기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더 점점 발전하면 논술에서 네, 아이들이 그 의견을 쓰는 활동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로 의미 만들기 부분을 또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학자인데요. 정말 유아교육, 유아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자이죠. 삐아자인데요. 아이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비교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네, 전조작 아이들은 아직 논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운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한 경험을 더 깊은 생각과 배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알려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정답을 찾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화의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은 무엇을 그린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시장을 그린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고 시장이라고 느낀 거야?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고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의미로 만들어가는 것까지 이뤄지는 것이 저희 그림 있는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학자의 이론이 수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전에 6명의 학자들 이야기죠. 이 학자들이 문해력 미술관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교육 철학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아이스너에는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실제 활동으로 보면 명화를 관찰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고를 주복시키는 활동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뒤는 경험하면서 배우기, 경험과 연결하는 거. 근데 전반적인 유아 수업이 경험과 연결합니다. 그죠? 이야기 나누게 할 때도 사전에 경험을 먼저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휘 활동도 그렇고 문해력 미술관 또 리더북을 했을 때 명화를 관찰하기 전에도 혹시 강가에 있는 그림을 본 적 있니? 이런 그림을 본 적 있어? 라는 걸 경험을 한번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비꼬치게 말하면서 상호작용, 대화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저희 실제 활동에서 보면 질문놀이가 많죠. 저희 육가원지 질문놀이도 있고 또 생각 말풍선 놀이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말하면서 이해하는 거 활동이 실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말라굿지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 저희가 메이커 활동이나 또 문해놀이북 안에서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너의 이야기로 의미 만드는 거, 네, 큐레이션 활동과 이야기 나누기, 또 아이들이 발표하는 내용도 있겠죠. 그리고 삐아제는 어, 전반적인 그 발달 이론과 유아의 아동의 그 발달 수준을 알면 이 삐아제 이론은 모든 게 중복되겠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의미 찾고 또 생각 그물이나 아이들의 이런 내용을 조절하면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활동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은 읽기 시작을 글자가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힘에서 저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생각, 표현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시각 기반 문해력 프로그램입니다. 학자들이 말했던 관찰, 경험, 대화, 표현, 이야기, 탐색 이 6가지가 모두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이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 우리 선생님들 왜 그림으로 문해력을 이어지지? 라는 질문에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에 또 카드뉴스 내용에 본문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이제 5호 정말 수업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7월 수업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음, 명화는요. 이달 작가는 쉐러입니다. 네. 주르주 쉐라인데요. 쉐라 작가는 접목법을 많이 사용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한 그런 작가인데요. 이 점묘법은 아이들이 작은 그림들에서 작은 단서를 찾아내서 연결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와 좀 상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에서 작은 의미를 찾아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 예, 아주 적합한 명화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달의 명화는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입니다. 네, 방가에서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 멀리 끝에 연기가 보이죠.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어 있는 그 시기에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그런 물놀이, 여가 생활에 대한 그림을 그려진 명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 그, 아, 여기 뉴스레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이가 없다 하시면 지금 먼저 못 받으셨을 때는 어, 카페에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흐름은 1주, 2주, 3주, 4주 동일합니다. 1호, 2호, 3호, 4호까지 동일하니까요. 요건 한번 다시 기억하시라고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수업 흐름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 말풍선 놀이, 낱말 카드 놀이, 자 이렇게 지나가죠. 큐레이션으로. 근데 이 큐레이션 활동에서 문해놀이 북과 큐레이션 활동지가 사호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문해놀이 북으로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큐레이션 활동을 합니다. 발표하고 나서 오늘 이번 달은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 평가하는 활동. 이게 수업 구성품입니다. 리더, 싱커, 메이커, 큐레이션, 가정과 연계되는 뉴스레터, 그리고 가정으로 가져갈 때 가져가는 자, 이 주머니까지, 가방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월 제공품은 이제 브로마이드, 명화 브로마이드, 그 말풍선이랑 또 어이카드 있는 거 아시죠? 연제공이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리더 활동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그림 읽기 활동입니다. 자,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에서 보면 그 명화를 보고 명화 그림과 돋보기 또 주사위 또 카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명화 말풍선 놀이 활동인데요. 명화를 보고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떠올랐는지. 이거는 제가 떠올랐던 내용을 넣었습니다. 시원하다, 뭐 덥다, 더워, 어프어프, 야호, 쿨쿨, 뭐 멍멍 이런 소리도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아이들한테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첫 수업 후기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칠판에 이렇게 직접 쓰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활동으로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좀 또 다른 예시가 있으시면 카페에 또 좀 올리셔서 다른 선생님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화 말풍선 놀이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여는 거죠. 이 명화를 보고선 떠올랐던 생각, 그리고 이제 경험, 이때 경험과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른 낱말 같은 거나 뭐 흉내나는 말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났을 때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더북을 감상하게 됩니다. 이 명화가 나오는 동화를 한번 소개해 줄게. 아이들한테 초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 명화 동화책을 함께 읽어보는 활동입니다. 요 돋보기도 동일하게 매달 들어가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아이들이 이런 장치로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놓고요. 요걸 자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제 끈 같은 데다가 여기다 붙여서 놔두시기도 하더라고요.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명화 함께 읽기 전에 저랑도 한번 동화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입니다. 이번 그 동화에서는 어, 강가에 글자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글자들이 떠다니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햇볕이 뜨거운 무더운 여름 강아지 한 마리가 잔디밭에서 강가를 쳐다보며 서 있었어요. 강물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저기 강물 따라 소리가 둥둥 떠다녀요. 강아지가 지금 강에 떠다니는 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이라는 글자, 낱말에 색깔이 크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이가 이번 어휘의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개가 어디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들을 한번 볼게요. 조심해. 꾹, 찰랑찰랑, 꼬르륵, 쌩, 첨벙, 멍멍, 툭, 야호, 자르르, 휭. 이런 글자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명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들을 떠다니는 걸 보면서 명화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화에서 강아지가 나왔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강에 배도 있었네, 라는 것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밭. 그리고 여기 또 계절이 나왔죠. 무더운 여름이라는 또 계절감도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길을 쫑긋 세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배 세척이 강물 위를 천천히 지나가요. 노를 저을 때마다 자르르 자르르 강물이 배를 간지럽히며 찰랑찰랑. 아하, 자르르는 녹아내는 소리, 찰랑찰랑은 강물이 내는 소리였군요. 소리들이 자기 소리를 찾아가요. 노에게로 자르르, 강물에게로 찰랑찰랑. 아까 따다녔던 글자들이 주인을 찾아가고 있어요. 자르르는 노에게 갔지요. 그리고 찰랑찰랑은 강물에게 갔습니다. 이 첫 장면을 보면 나머지 그 강물에 떠다녔던 글자들이 주인을 찾아가는 동화구나라는 걸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글자를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잔디밭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새하얀 수건 한 장이 툭, 동글동글 모자 한 개가 툭, 달각달각 신발 한 켤레가 툭. 보니까 장, 개, 컬레 이거에도 색깔이 다르게 있습니다. 이번 어휘가 떤 주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나왔던 거랑 장, 개, 컬레 어휘 주제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속에서는 첨벙, 야호! 더 큰 소리가 들려요. 2명의 아이가 보여요. 물장구 치던 아이에게로 첨벙, 두 손을 모아 크게 외치던 빨간 모자 아이에게로 야호! 얘들아, 물섬끈 위험하단다. 강가에서 팔베개를 하고 지켜보던 아빠의 목소리도 자기 소리를 찾아가요.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들어갔죠? 조심해는 누구 소리였죠? 아빠 목소리. 그리고 첨벙첨벙은 이렇게 물놀이 하던 물장구 치고 놀던 아이. 그리고 손을 모아서 야호하는 친구까지 이렇게 소리가 주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등장인물이 한 명씩 더 생겨고, 그 명화에 있던 그림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있던 그림이 한 명 있었죠. 그리고 강아지는 다시 앉았어요. 그죠? 보고 모자를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이의 머리 위로 꾹꾹 걷어올린 바짓단 사이로 햇살이 꾹꾹 꾹꾹 한 쌍을 만들어 자기 소리를 찾아가요. 꾹꾹 소리가 들어가는데 꾹꾹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 있죠. 쌍을 이루어서 가고 있죠. 쌍이라는 글자가 어휘 주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운 열기를 식혀줄 바람이 불어와요. 나무 두 그루 사이로 바람이 쌩, 물결을 가리며 날아가는 배 위로 바람이 휭. 소리들이 서둘러 자기 소리를 찾아가요.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난 소리는 쌩쌩이었고요. 휙쌩이었고 또 물결을 가리며 배 위로 바람이 휭휭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의 똥똥한 뱃속으로 꼬르륵 소리가 찾아가요. 꼬르륵 소리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의 뱃소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소리 하나가 강물 위로 대굴대굴 굴러와요. 친구들이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강물이 떠다녀 있던 그 중에 어떤 게 빠졌는지 앞으로 또 돌아가서 또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글자가 아직 못 찾았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멍멍 멍멍 자르르 자르르 이렇게 다 찾아갔는데 마지막에 찾아간 소리는 네, 멍멍이었어요. 강아지가 찾았다 하고 외쳐요. 모두가 모든 소리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찾은 소리는 뭐지? 하면 우리 친구들 모두 멍멍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동화를 회상하면서 강물 위에서 다시 조용한 여름이 흘러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화를 새롭게 창작한 건 아니에요. 그죠? 명화 부분을 군데군데 조금 연소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스토리를 듣고 나서 떤 소리가 또 들리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나는 아까 여기 동화에선 이런 소리가 났는데 저기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지만 이렇게 소리가 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화를 읽고 나서 뒷장면에서 작가와 화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읽어보시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 동화를 읽기 전에 이 작가와 작품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 명화 감상을 할 때 이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속 어휘가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주제는 이제 생각해 보셨나요? 네. 네, 세고제는 말, 그죠? 수를 세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8개의 수 세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리더북을 동화를 듣고 나서 여기에 나왔던 어휘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아까 거기에 배를 척이라고 세웠어. 한 배는 한 척, 두 척, 세 척 이렇게 척이라고 수를 세. 그리고 강아지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마리로 세. 이렇게 어휘를 설명해주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먹글자처럼 이렇게 글자만 보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이거 말고도 꽃을 새는 많은 송이 뭐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활동으로 카드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교실 안에 있는 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바구니 같은 데다가 모아놓고 이 수세는 말로 그래서 뭐 실내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제 연필 그리고 뭐 동화책 뭐 이런 거를 넣어놓고 여기 카드를 용판 같은 데다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걸 세는 말일까라고 매칭하는 활동 이런 활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보고선 열고 이 글자를 셀 수 있는 물건도 우리 교실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뒤집중도 되고 전이 활동 하실 때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연계해서 수세는 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림과 이미지로 우선 어휘를 충분하게 경험시켜 주시고 나서 이 어휘 카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휘 카드 놀이에서는 글만 있거든요. 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글자와 그림을 아직 인식 못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글자의 경험을 회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나서 이 낱말 카드 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 어휘를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배를 세는 말 뭐죠? 네.
아래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래는 안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떠올려서 바로 명명하는 거 우리 그 두뇌 발달에 아주 좋은 거죠. 그죠? 단어제의 능력.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바로 배를 세는 말. 그러니까 한번 바로 떠올려 보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활동은 배를 세는 말 척입니다. 좀 더 빠르게 할게요. 물고기, 짐승, 벌레를 세는 말. 떠올렸나요? 네, 말이었습니다. 물건을 세는 말. 이거는 쉽죠? 개. 그리고 종이나 유리처럼 얇고 널쩍한 물건을 세는 말. 창이 있었습니다. 창. 사람을 세는 말. 네, 이건 좀 쉽죠, 명. 신발, 양발, 장갑처럼 짝이 되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세는 말. 네, 켤레. 알고 계시죠? 나무를 세는 말. 그룹. 두씨 짝을 이룬 것을 세는 말. 쌍. 오, 8개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이 카드 놀이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하게 어휘놀이와 리더북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명화, 그 리더북 안에서 육하원치 질문놀이를 합니다. 질문놀이 하는 거는 제가 이 질문지를 카페에다 업로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육하원치 질문지에는 대표 질문 말고도 추가로 할 수 있는 2단계 정도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 5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질문만 하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5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추가 질문까지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도 지도서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지입니다. 누가에 관한 질문이죠. 그림 속에 누가 있나요? 강가에 쉬고 있는 사람들이요.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속에 수영하거나 물놀이 하는 사람들. 강가를 산책하는 사람들. 또 많죠. 저 위에 뭐 바다를,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로 그림 속에 있는 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지만 또 강가에는 누가 있나요? 누가 쉬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약간 힌트를 더 줄 수 있는 질문으로 변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옷차림이나 자세를 살펴보면서 여름날을 즐기는 모습을 좀 관찰하게 하는 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질문을 적절하게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아까 학자에서도 이 대화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질문인데요. 그림 속은 언제쯤일까요? 보면 이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햇살이 밝게 비추는 어둠날,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강가로 나온 낮 시간, 점심시간, 일이 끝난 시간, 여름 방학 시간. 이 답은 좀 성인의 관점으로 쓴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재밌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느꼈을 때의 느낌으로 또 경험이 나오겠죠. 나는 한강 같은 데는 이제 음악 분수 나오는 시간대쯤에 물놀이를 하니까 저녁 때겠죠. 그래서 저녁 때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동으로 이야기, 경험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질문에 좀 더 확장된 버전은 물놀이를 할 시간은 언제인가요? 뭐 하루쯤 언제쯤일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변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햇빛과 그림자, 또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서 계절과 시간을 이렇게 추리하는 거죠. 추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근거를 또 제시해 보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자꾸 추론할 수 있는, 추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의 질문입니다.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강이 흐르는 강가, 넓은 잔디밭, 프랑스의 아니에르라는 마을 근처 강변. 이거 이제 명화의 정보 지식이 있는 상태이면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근처 강가, 그리고 일터 근처 강가. 요건 이제 명화의 정보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강,
나무, 잔디밭 살펴보면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는 공간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어카운트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육카운트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서 앞에 했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으로 아이들이 경험과 지식이 쌓여진 다음에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좀 더 다양한 질문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의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 나누기에 명화를 보면서 했다 하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질문도 그렇고요. 저 공장은 무엇을 만드는 공장일까?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쉬고 있나요? 물놀이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놀이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강을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험과 우리의 지금 감각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감각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선 육하원지 질문을 하면 좀 더 풍부한 경험 연결과 의미 발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강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잔디밭에서 앉아 쉬고 있어요. 저 잔디에 누워 있어요. 배를 타고 놀고 있어요. 주인 옆에 앉아 쉬고 있어요. 네, 이 강아지 관점으로 보는 거죠. 또 그림 속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또 바른 질문으로 한다면 이 시선을 또 보는 거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 그 팔백이라고 있던 아저씨 동화에서는 이제 물놀이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면 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또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낄까? 아니면 이 사람은 뭐 더위를 느끼고 있을까? 즐거움을 느낄까? 뭐 이런 것도 떤 느낌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시원한 강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있어요. 나무 그늘과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배를 타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과 자세, 또 여유로운 또 평화적인 분위기를 느껴보게 하는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확장된 질문으로 어떻게 쉬고 있나요? 누워서 쉬고 있어요. 강아지는 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나요? 우통을 벗고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신발도 벗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라는 것도 그림을 좀 더 세밀하게 해보겠죠. 그리고 내 경험에 맞춰서 수영복을 입은 것 같아요. 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죠. 왜? 왜 강가에 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기 강가에 왔을까?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싶어서 뭐 이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쉼과 놀이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여가 생활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나는 이제 쉴 때 즐거운 놀이, 이 더위를 어떻게 식히는지 이런 활동도 엄마와 이제 주말 지낸 이야기나 놀이했던 활동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확장된 질문으로 물놀이는 왜 하고 있을까? 추운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씨, 여름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이 깨끗해서요. 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그 문해놀이북에다 이제 표현 활동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요라는 활동에 그 대표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게 보시면서 하실 수 있고 육가원칙으로 말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아지를 한번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화창한 오후에 강가의 잔디밭에서 휴식을 주인과 함께 앉아서 쉬고 싶어서 쉬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싱크 활동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충분하게 육하원지 질문까지 하고 리더북과 명화에 대해서 아주 좀 세밀하게 의미를 만들어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내용들을 언어로 생각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자, 문해놀이북의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앞에
목차처럼 들어가 있고, 뒤에는 또 이름 쓰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딱지가 가운데 중철로 들어 있으니까요. 사용하기 편하시게 떼서 앞표지나 이런 데다 이렇게 집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을 써 놓으시고 같이 이 주머니에 같이 넣어 놓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좀 동일하니까 뒤에다가 이름을 써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은 이제 보고선 뜨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들고 활동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해놀이부 첫 번째 활동은요, 네, 시제각 탐구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 이름이랑, 작품 이름 쓰는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 리더북 활동을 좀 정확하게 보고, 봤던 거. 요거는 좀, 어, 동화에서 만난 소리가 아닌 거 빼고 뭐 만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동일하게 이제 매칭할 수 있게 리더북을 펴고 첫 페이지에 이 떠다녔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떠다녔던 장면을 이렇게 펼쳐보고선 동일한 어,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해줄 수 있고요. 떠오르지 않고 좀 기억이 난다 하면 바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선 소리 탐구 체크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소리 주인 찾아주는 것 동일한 좀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 붙임딱지를 보고 붙이는 매칭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고 재는 말 알아보기 이거는 어휘 카드를 좀 활동하시고 이제 붙여보고 아이들한테 이제 요걸 잘 모르겠다 하면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재밌게 붙여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기에서도 찾아 쓰는 거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 세는 말과 동일한 활동인데요. 좀 동일하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활동이 좀 들어가 있어요. 붙임딱지와 쓰는 활동이 있습니다. 보고 따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판적 써본 내용에서는 물놀이 안전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 안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이 물놀이 안전 내용을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 붙임딱지 내용 중에서 뭐 준비 운동을 해요. 1번 그 안전놀이를 어떤 친구한테 주면 좋을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해요. 저 친구는 준비 운동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 아이한테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어요. 3번이거든요. 그 구명조끼가 필요한 친구. 저 친구는 좀 멀리 나간 것 같아서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안전 내용이 7가지가 있고 그 안전 7가지를 필요한 친구들한테 붙여주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좀 화생된 활동으로 안전한 활동에는 이제 안전 스티커 붙여주고 안전하지 않은 활동은 안전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강화가 되는 거죠. 깊은 곳으로 혼자 가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활동인데요. 메이커는 이렇게 충분하게 문해놀이북과 리더북 명화 감상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손으로 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물놀이 경험도 충분하게 하고 나서 직접 어떤 물놀이를 하고 싶은지 내 경험을 지금 많이 떠올렸잖아요. 그걸 떠올린 상태에서 아니에르 강가에서 나는 어떤 물놀이를 하고 싶은지, 시원한 휴식, 내 몸을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이런 물놀이를 하고 싶어 라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이 힌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셰라 작가님은 점을 콕콕 찍어서 그린 점묘법을 많이 쓰신 화가니까 이렇게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콕콕 찍어서 그릴 수 있어 라는 힌트를 줬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걸 다 찍긴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고 싶은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색칠하고 위에 점점만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미술 활동처럼 면봉이나 이렇게 찍어서 하는 활동도 이거는 선생님들의 재량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색연필로 한번 이렇게 동글동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잠수를 해보고 싶어서 잠수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물총놀이도 하고 아니면 물결도 그려볼 수 있고 또 이런 놀이를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충분하게 내가 하고 싶은 물놀이를 그려보고 활동입니다. 메이커 활동에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선요.
메이커 활동지에 이렇게 이렇게 뜯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뜯어가지고 여기 사이사이에 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튜브를 타고 동부 떠다니고 싶어라는 표현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그란 막대 아이스크림 사탕처럼 생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동그랗게 해놨고요. 아이들이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위로 오려도 됩니다. 오려서 이렇게 막대로 해볼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은 아니고 활동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만들기를 하고 나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 하고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놀이 시간 충분하게 주시고 놀이를 할 때 이런 놀이도 하고 싶고 저런 놀이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놀이 활동 만들기를 하고 나서 큐레이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물놀이를 하고 싶은지 또 이런 활동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보고 또 발표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이거는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좀 더 다양한 활동도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레이션 발표 활동 있고요. 그리고선 마지막에 큐레이션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레이션 발표 평가에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을 다 들어보고선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안전한 놀이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친구의 칭찬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레이션은 이 발표 평가는 열심히 듣는 걸 목표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친구가 안전한 놀이를 한 것 같아요. 라는 평가를 아직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나 아니면 나를 또 많이 쓰긴 하겠죠, 아이들이. 그래도 다른 친구의 이야기에 관심 가질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활동이 안전해 보였는지로 연결해 보시고 또 여름방학 전에 이제 교육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 안전교육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활동으로 이제 그 스스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정으로 이게 보내잖아요. 그죠? 이게 담아가지고 보내기 전에 아이들과 평가를 해보는 거죠. 제가 제일 재밌게 활동한 게 뭐지? 라고 한번 하면서 리더, 싱커, 메이커, 큐레이션 중에 재밌는 활동들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 만나면서 나는 내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나는 잘했다. 칭찬하고, 근데 노력 정말 나 많이 했다. 라는 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평가 내용은 1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2학기에 들어가면 이제 7호부터는 좀 달라지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호까지는 동일하게 스스로 평가하기 활동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고 나서 이렇게 보내기 앞서서 또 이렇게 보내고 이야기는 평가까지 하지만 또 여기에 이 뉴스레터는 아이들한테 보내기 전에 같이 읽어보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명화 내용과 이런 내용은 조금 어렵다 하면 이미 이야기했던 거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 문해놀이가 있어요. 수를 세는 말을 찾아라. 이번 달 문해놀이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수를 세는 말을 찾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아까 더 다른 네 가지를 더 찾아봤잖아요. 그거 말고도 수를 세는 말이 또 뭐가 있는지 아마 가족과 함께 찾아보자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수를 세는 말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동화에서 만난 친구 말고 새로운 수를 세는 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이게 언어 전달도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다음날, 선생님, 저는 이걸 엄마랑 찾았어요. 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바로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얘기했을 때 뭐 많이 해오는 아이들이 없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음날 그걸 또 기억해 세우는 애들 한두 명씩 꼭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확장이 됩니다. 다른 활동을 하실 때도 그렇게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홈 미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에 어울리는 음악 찾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QR에 찍으시면 음악이 나와요. 비발디의 사계 여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름 노래 저희는 생각나는 거 이걸 넣어드렸는데 음악 검색하는 거 많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 그림과 어울리는 음악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고 나서 집에 와서 이야기도 해보고. 근데 이거를 선생님과 함께 찾아봤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좀 더 확장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충분하게 나눠주시고, 뭐, 기가지도 하실 때 인사 나누기 전에 오늘 했던 거 회상하면서, 오늘 활동 회상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도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궁금하신 거나 지금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거나 그런 거는 이제 카페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카페 채팅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어, 그 내용이 있어요. 후기 올릴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선에서 서로 공유하시고 싶으시면 또 자랑하고 싶으실 때 내가 이 수업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재밌게 했다. 이야기 나누기. 또 뭐 사진이 아니더라도 이야기 나누기 할 때 이번 오후 수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 새로운 질문. 정말 너무 재밌는 질문이었다.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카페에 꼭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코멘트와 상호작용이 저희 프로그램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와도 많은 상호작용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호 미리 보기입니다. 다음 호는 6호입니다. 벌써 6호예요. 8월 수업이고요. 그리고 교통기간 주제입니다. 그래서 생라자르역 기차의 도착이라는 명화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 활동에서는 어,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작이 많아요. 모네 그림 중에. 그래서 연작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6호는 1호부터 6호, 6호를 하기 때문에 1호부터 6호까지 모두 어휘를 모아서 문해력 골든벨을 할 거예요. 그 자료를 올려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1호부터 6호까지 어휘 카드 다시 한번 잘 찾아 놓으시고 묶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호 할 때는 6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해력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 교사 교육을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처음 교육할 때 앞전에서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의 교육 철학과 정체성, 네, 문해력을 그림으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림 있는 문해력 미술관 지도하실 때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진행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늦은 시간 저희 교사 교육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